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계절인데 왜 이 봄만큼은 항상 설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나들이객들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 진해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렸는데 벚꽃나무가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가 화면에 산뜻한 봄 내음을 담았습니다. 그드러지게 핀 벚꽃이 연분홍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기찻길을 따라 활짝 터진 꽃망울들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36만 그루가 빚어낸 봄의 향연에 상춘객들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꽃향기를 맡으며 봄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확실히 더 봄이 왔다라는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답답함도 없고 이렇게 공기도 선선하게 마시니까 상쾌하고. 4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축제엔 역대 가장 많은 4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축제장 전역에 벚꽃이 만개할 전망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 따스한 햇살 아래 형형색색 꽃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세상에 펼쳐진 꽃과 나무들에 방문객들의 마음은 봄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너무 예쁘고요. 여기 순천만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열린 오늘 사전 행사에선 3만 명 방문객들이 알록달록한 봄꽃 절경과 봄 내음을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담아냈습니다. 박람회는 다음 달 1일부터 7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에서 열립니다. 꽃 구경하러 오세요.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카드는 내가 아닌 지인이 썼다고 해달라면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쪽지를 건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보낸 쪽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가 내가 아니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구치소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도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다른 재소자가 이 쪽지를 전해줬다는 게 김 전 회장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2억 원가량 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중에는 쌍방울 직원의 명의로 결제된 카드도 있는데 실제 이 직원이 쓴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비슷한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인이 카드를 쓴 것처럼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두 사람에게 쪽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며 증인 회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사진들이 몇 장 더 공개됐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연두색 옷을 입고 식당에 앉아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은편에는 파란 옷을 입은 김문기 전 처장이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하며 함께 시장을 걷는 모습도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지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 대표와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주보며 식사하는 사진이 나온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인사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재판 중인 사안에 일일이 답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와 의전비서, 김 전 처장 셋이서 바다 낚시를 다녀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김 전 처장이 골프장에서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유 전 본부장은 다음 주 열리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썼다는 쪽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썼다는 쪽지가 그럼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취재된 거로는 이 쪽지 총 2개인 걸로 보입니다. 이 둘 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지인인 이 쌍방울 여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로 진술해달라 이건데요.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에서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에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3명 모두 구속 중입니다. 구속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쪽지를 주고받는 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 부회장도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 서부항구치소에 지금 수감 중인데요. 이 구치소에서는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동선을 관리합니다. 이 공범끼리 말을 맞출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한쪽이 상대방과 마주쳤을 때 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이 김 전 회장은 다른 수용자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가 쪽지를 건넸다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 방용철 부회장은 조금 다른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를 써서 이 옆 사람을 통해서 쪽지를 건네주길래 이 쪽지를 읽고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쪽지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였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취업시켜준 걸로 알려진 여성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 법인카드 내가 썼다고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술 좀 석연찮은 대목 많았습니다. 이 여성이 이 전 부지사 집으로 배송된 1,0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결제 비용,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들 전화번호로 주문된 배달 족발 결제비까지 모두 자기가 계산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의 어떤 혐의가 추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이 쪽지나 메모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추가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도 이 전 부지사에게 받았다는 옥중 쪽지 읽고 난 뒤에 찢어서 버렸다고 했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서 검찰 조서에 기재되진 않았고요. 이 전 지사 혐의로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이 두 사람에게 쪽지 메모를 보낸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방용철 부회장이 어제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메모를 건네는 모습, 또 돌려주는 모습 등이 법정 내부 CCTV에 찍혔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정말 이런 모습 촬영됐는지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최측근 의원 그룹들이 있습니다. 원조 측근들인 7인회와 이 초선 강경파들이 모인 철험회입니다. 그간 주요 당직에 대거 포진했었는데 비명계를 달래기 위해서인지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이런 처방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당직 개편을 단행하며 친명 색채 돌기에 나섭니다. 친명계 지도부에서는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추가 사퇴 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의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현장 최고위원회라 이 대표 측근인 7인회에서 문진석 전략위원장과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이 최근 일괄 사의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철험회 소속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표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조 친명이 함께 물러나게 될 것 같다면서 대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교체가 핵심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누가 바뀌더라도 단기 처방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당직 개편이라는 정치권의 기술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며 이 대표 사퇴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개명,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개혁의 딸, 즉 개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대표가 어제 저녁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딸이란 용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 이런 의미로 썼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혐오 단어로 슬슬 바꿔가고 우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미의 개딸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이 됐으니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새 이름은 뭘로 할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름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바뀌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이 의견을 앞다퉈 내기는 했는데요. 이 대표의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잼딸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깨딸 하자 깨딸. 왜 딸만 합니까? 남자들도 많은데. 그리고 딸 하면은 우리 엄마 뻘 되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다만 이름보다 단합을 더 강조했는데요. 특히 수박처럼 내부를 겨냥하는 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박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수박 처단.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박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런 멸칭 쓰지 언어를 쓰지 말자. 이용당하잖아요. 요즘 보면 이 대표가 부쩍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개딸들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이 대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돌출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인데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비명계 후보로 나서는 이 의원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의원의 프로필 사진을 가져다 눈과 입을 교묘하게 조작해놨습니다. 이 의원은 이제 개딸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오늘 오후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악마화를 위해 조작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땡땡 치맥 회동. 원격 치맥 회동이군요. 윤 대통령도 보이고 이거 무슨 회동인 겁니까? 네, 어제 오후 국민의힘 청년지도부와 MG 노조가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잘 풀어내고 우리가 이걸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올바른 노동시장과 내일을 위하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스피커폰을 이용해 약 10여 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못 살게 굴고 꼼수를 부리는 것도 정부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최근 근로시간 개편이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이어지며 MZ세대 반발이 심해지자 직접 소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인사평가 등의 공제야근이 반영되지 않도록 연차 사용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요청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잘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어제 회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주말이지만 서울 도심이 시끄러웠습니다.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데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무분별한 집회 소음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맨 집회 참가자들이 4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형 스피커에서는 구호가 쉴 새 없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반대하며 민노총 소속 조합원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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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중에는 아예 두 귀를 손으로 막기도 합니다. 휴일에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이제 공원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맘 놓고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화하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역에서 이제 나왔는데 큰 소리가 나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경찰은 집회 소음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을 오늘 처음 투입했습니다. 소음 측정값 최고치와 평균치 등을 무선으로 보내 전광판에 띄우는 겁니다. 병원 인근 소음 기준인 평균 65dB를 넘자 확성기 사용을 멈추라는 경고 메시지도 띄웁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아랑곳 않고 호루라기를 불거나 사이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서울광장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차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였는데 대학로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광장 너머 도로까지 넘친 여파로 이용 가능한 차로가 왕복 2개로 줄어들면서 일대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도심에 모인 집회 참석자는 경찰 추산 5만여 명.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도심은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5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체포됐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이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취했던 남 씨는 아직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남성.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8년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5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 포함한 가족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법원은 오후 3시부터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 씨는 그제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 씨의 몸에는 마약을 투약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소변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동안 마약에 취해 있던 남 씨는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소통이 완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 씨가 투약한 마약과 언제부터 다시 손을 댔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남 씨에게 마약을 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하루빨리 국내로 송환돼야 관련 수사가 진척을 보일 텐데 정작 국내로 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운동복을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두 손이 묶인 채 외국인 경찰에게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그제의 위조 여건으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입니다. 바로 뒤에 언론사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히 고개를 숙이는 다른 남성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한모 씨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두 사람의 구금 기간을 30일간으로 연장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어제 몬테네그로 측에 권 씨 등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인데 다른 나라들도 권 대표 송환을 추진할 가능성을 의식한 겁니다. 미국 검찰은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이미 기소했고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었던 싱가포르에서도 800억 원 규모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권 대표를 언제 어디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당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권 씨 입장에선 최대 100년 이상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미국보다 수사가 진행 중인 한국으로의 송환이 유리하다고 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o right now it's kind of hard to make that decision. Everything that excited us about Terra stablecoins were true. 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수사 진척 정도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는 현지 경찰이 기소한 위조 여권 사용 혐의 판결이 나온 뒤에야 진행될 예정이라 권 씨 송환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태의 개 사육 농장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좁은 철창에 갇혀 신음하는 개들을 앞에 두고도 정작 농장주는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농장. 뜬장에 50여 마리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작은 철창에 갇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본 사람이 반갑다고 연신 꼬리를 흔듭니다. 밥그릇은 텅 비었고 파란 드럼통엔 음식물 쓰레기와 동물 뼈가 한가득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 사체도 보입니다. 몇몇 개들은 죽어서도 뜬장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탓에 뼈와 털만 남았습니다. 죽은 개는 확인된 것만 8마리입니다.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죽은 모습이에요. 이 철창 하나에 8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는데요. 뚫린 바닥에 자칫 발이 빠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기도 특사경. 농장을 급습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 중인 개들을 확인했습니다. 개 사체 8마리가 현장에서 발견돼서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농장 주인인 60대 남성은 30년간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웠는데 정육점에서 발굴하고 남은 뼈를 가져와 먹이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아파 죽어가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유를 묻자 돈을 들여가며 동물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사경은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농장이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농장 주인에게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는 대로 개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치킨값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일부 치킨 체인점들은 이 비싼 치킨에다가 몇천 원짜리 사이드 메뉴까지 시켜야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배달비 부담에 메뉴 끼워 팔기를 하는 거라는데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앱에 표시된 교촌치킨 메뉴입니다. 한 번에 한 곳만 배달하는 배민원에서 검색해보니 모든 메뉴에 치즈볼이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일반 배달은 한 마리만 시켜도 최소 주문비 16,000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민원에선 제일 저렴한 세트가 21,500원, 배달비를 합치면 26,000원이 넘습니다. 리뷰엔 먹고 싶지 않은 치즈볼을 끼워 판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저는 사실 사이드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사이드 가격까지 같이 지불을 하려니까 좀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끼워 팔기의 이유는 가맹점주의 배달비 부담 때문입니다. 배민원만 그게 추가돼가지고요. 저희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한 번에 한 개의 주문만 배달하면 일반 배달보다 자영업자들이
배달비와 수수료를 2,000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합니다. 교촌치킨 측은 단건 배달 수수료가 높다 보니 가맹점들의 일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트 메뉴로 팔게 통일시켰다며 하지만 앞으로 치킨 한 마리만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촌치킨은 다음 달 3일 주요 메뉴의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합니다. 경쟁사인 BHC와 BBQ 등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원가 상승으로 치킨값의 연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때 아닌 명품 시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금 개혁 설득을 위해 마련된 한 인터뷰 자리에 차고 나온 시계 때문인데 이 시계가 무려 1억 원짜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득하기 위해 생방송 인터뷰에 나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t on n'a pas forcément envie d'entendre la réalité, mais je vous dis, cette réforme, ça n'est pas un luxe, ça n'est pas un plaisir, c'est une nécessité pour le pays. 방송 도중 차고 있던 손목 시계가 사라지면서 고가 시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누리꾼들이 부자 대통령이 서민인 척하려고 일부러 시계를 숨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시계 가격이 8만 유로,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프랑스 대통령실은 시계가 탁자에 부딪혀 풀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대로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착용해왔다는 겁니다. 연금개혁 반대 파업과 시위로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이고 상점은 파괴되는 등 프랑스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영국 찰스 3세 국왕부부의 국빈 방문도 파업 여파로 무산됐습니다. Les sujets aujourd'hui sont centrés autour de la réforme des retraites et en effet Macron, je pense, ne pourrait pas se rendre pleinement disponible pour quelconque entretien.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오는 28일 연금개혁 반대 10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경제 교류 행사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렸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와의 만남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경제 성장률 5%를 자신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当前春暖花开，生机盎然，全年将会呈现增长加快、物价稳定、就业充分、国际收支。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경제 등을 내부 동력으로 삼아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팀쿡 애플 CEO도 애플과 중국은 같이 성장했다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제 베이징에 도착한 이재용 회장도 참석해 글로벌 기업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방침이 나온 상황에서 오는 27일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CEO와 리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선 대규모 태권도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무려 12,263명이 이 구령에 맞춰서 멋진 품새 시연을 보였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구령에 맞춰 각을 잡아 힘차게 팔을 뻗고 이번엔 다리를 높이 올려봅니다. 키 큰 언니 오빠들 사이로 속도는 한 박자씩 느려도 진지한 꼬마 도인까지. 광화문 한복판을 길게 채운 2만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마치 새하얀 물결처럼 반짝입니다. 기네스북 기록이 달린 태극 일장 품새 시연에 참가자들은 연습도 진지합니다. 굉장히 좀 떨리고요. 그중에서 한 명이 저라는 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드디어 평가가 시작되고 품새
틈새 하나하나 매섭게 지켜보는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매우 진지합니다. 성공 인원 12,263명, 최다 인원 단체 시험 부문 기네스북에 오르며 지난 2018년 8,000명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점프하고 오리걸음하고 막 기술 막 이렇게 배우고 힘들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떡볶이 먹고 막 이야기하면서 운동 삼아 태권도를 시작한 어르신들도 눈에 띕니다. 한 번도 안 틀리셨어요? 안 틀리죠. 부지런히 했어요, 연습. 내가 좋아하는 태권도로 통해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죠. 난민 인정을 받고 한국인이 된 콩고 출신 김진희 씨는 미래의 꿈도 키워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태권도를 연습을 했었어요. 인생 처음으로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꼭 훌륭한 태권도 선생님, 태권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태권도인들의 함성이 서울 도심을 울립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픈 인터뷰, 오늘은 좀처럼 TV에서 뵙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사업가로 변신한 배우 손지창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뭐 배우로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네.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겁니까?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스타 마케팅 PPL 쪽 일을 했었고 그때 또 나름 되게 잘 나갔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이제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제 친구한테. 그 친구네 집이 무슨 가방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걸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우리 와이프가 드라마에서. 근데 마침 그때 임신을 해서 그 가방으로 이렇게 배를 자꾸 가린 거예요. 가방이 사실 되게 브랜드도 뭐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였고 그냥 모 백화점에 1층에 매장이 있긴 있었는데 퇴출 대상 1호였어요. 매출이 너무 안 나서. 너무 안 나와서. 네. 근데 그 드라마가 나가고 나서 갑자기 매출이 막 급상승하더니 결국 1위를 찍어버렸어요. 광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좋은 광고의 툴인데 왜 우리는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PPL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불법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PPL이 그 당시 불법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안 넣으면 드라마가 안 그렇죠,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는 그거 하는 거 가지고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하다가 야, 잘못하다 이거 난 애들도 있는데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접었죠. 아니 근데 요즘에 보면은 드라마 얘기 해보면 PPL을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더 글로리에도 보면 그 발포제 나오잖아요. 야, 참 되게 저거는 초반부터 얘기가 잘 된 거다. 아, 초반부터 얘기가 잘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녹이는 거지. 그 연예인 출신으로서 이런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근데 어차피 경쟁이고요. 경쟁은 뭐 인지도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이제 뭐 예산 부분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도 하니까 뭐 제가 한다고 저희 회사에 더 비싸게 뭘 주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이점은 있었죠. 처음 나오자마자 인기 스타덤에 오르셨고 계속 인기가 있으셨는데 돌연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2004년도에 조기 종영한 드라마 여파 때문이었던 건지 어떤 겁니까? 그때 제가 영웅시대라는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 드라마상에서 이건희 회장님 역할을 제가 맡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는 대통령 후보셨던 어떤 분을 미화한다. 이래서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갑자기 그 녹화날 갔더니 이제 마지막 녹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그냥 딱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뭐 그 드라마 때문에는 아니고 제가 회사를 만든 건 2000년이었고 2003년도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저는
무엇보다 제 1순위는 가족인데 당신이 활동을 해라. 내가 안 하겠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딱 2004년도에 그 드라마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그래서 마치 뭐 외압 때문에 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때 딱 시기가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장시간 활동하면 나는 내가 회사 일만 하면서 내가 스케줄 조절해서 애들 서포트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의 잘 나가던 현업을 뒤로 하고 이렇게 서포트하겠다. 뭐 다른 사업이 있긴 했지만 네네. 이렇게 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뭐 일단 와이프가 저보다 연기를 잘하고요. 아, 연기 장인께서 또 왜 그러십니까? 네. 근데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연히 제가 이제 어느 호텔 커피숍에 갔다가 어떤 배우 선배님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드라마 국장님한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와, 나도 이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해야 되나?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와, 이게 맞나? 그래서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인스타에 보면은 오히려 이분들 지분이 많더라고요. BTS 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BTS 아미십니까? 미국에서만 제가 공연을 4번을 봤는데 그 공연에 가서 보면 공연을 하는 2시간 반, 3시간 동안 한국어 가사를 다 똑같이 따라 불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한글을 저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저희로 치면 비트스 이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고 있을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배우 손지창 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 OST를 오면서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회사에 오면서도 마지막 승부. 인기가 어느 정도셨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잠실 학생체육관 네, 거기서 주로 공개 촬영 많이 했는데 촬영 끝나고 나가 보면 차에 번호판이 뜯어져 있어요. 그 밈이나 짤 같은 거에서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보셨던 회오리 슛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감독님이 농알못이어서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한 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독님 누구도 마이클 조단도 점프를 해서 돌지는 못한다고 하겠대. 그래서 저를 띄워놓고 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띄워놓고 돌렸다는 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점프를 하는 걸 따로 찍고 돌리는 걸 따로 찍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허리가 28에 몸무게 58이었거든요. 그 3점 라인 밖에서 이거 제가 그냥 던져서는 가지를 않아요. 힘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온 몸을 지금 용트림을 써서 던져야 겨우 가거든요. 그러니까 폼을 보면 엉망일 수밖에 없지. 진짜 난 넣어야 되니까. 마지막 승부 이후에 또 드라마 느낌으로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는데 당시 캐스팅이 이 정도면 초호화 캐스팅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제 민종이랑 저랑은 뭘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정재가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정재 막내였어요. 하와이. 좋겠다. 괌. 너밖에 없다. 함성. 언제 또 그런 걸? 는 나중에 가시고. 그렇지. 공주하고 부여 갔다 와. 고마워요. 지금도 뭐 이정재 씨 이런 분들하고는 연락 좀 하시나요? 네네. 정재는 또 첫 데뷔를 저희 와이프랑 이제 그 화보 촬영을 같이 이제 했었고요. 와,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그랬고 뭐 워낙에 뭐 정재 뭐 잘 하고 있고 요즘은 바빠서 별로 제가 연락을 안 해요. 바쁜 애들한테는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장동건 씨, 김민종 씨, 이정재 씨 전부 다 지금 배우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들만큼 잘해낼 자신이 없고 와이프 어떻게 촬영 나갈 때 보면 아유 그래 난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 아니 선생님을 새벽에 첫 씬으로 막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굳이 내가 뭐 거기서 할 건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제 여전히 대중에게는 청춘의 아이콘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보실 때 나의 20대는 어땠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항상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쉬는 시간을 거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덕에 건강을 좀 잃었고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대학 다니면서 내 미래가 불투명했고 난 그냥 뭐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손지창 씨가 꾸는 꿈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 10개국, 나아가서는 중동까지 15개국을 타겟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되면 하와이에 가서 꽃무늬 남방 입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배우 손지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벚꽃도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이곳 여의도 윤중로에도 분홍빛 벚꽃이 벌써 꽤 피었는데요. 오늘 기상청은 서울 벚꽃이 공식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겁니다. 기상 관측소에 있는 왕벚나무 한 가지에 새송이 이상 꽃이 피며 공식 인정이 된 건데요. 작년보다 10일, 평년보다도 14일이나 빠른 겁니다. 휴일인 내일은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오늘보다 서늘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가 많겠습니다.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은 시끄럽습니다. 정치 집회도 많고 도로로 나선 시위대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 스피커를 통해 투쟁가를 부르기도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요구사항을 외치기도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커지는 만큼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일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걸린 정치 현수막 속 혐오와 비아냥은 또 어떻습니까? 남이 어찌 듣건 남이 어찌 생각하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합니다. 표현의 자유, 그 한편으로는 소음과 공해에서 벗어나 눈과 귀가 편안해지고 싶은 권리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 들을 자유, 안 볼 자유.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